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였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11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미사일입니까? 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미사일 기종인데요. 예. 그 북한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KN-23이라는 이 넘버링은 미군 측에서 이제 붙인 넘버링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재원에 있어서 유사성 때문에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갖다 보여준 거죠.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고, 특히 이제 올해까지 양산 배치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배치라는 건 이미 실험 단계가 끝나서 일종의 미사일 콤플렉스에서 그것이 대량으로 제작이 돼서 실전적으로 배치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미사일이 갖고 있는 그 이쪽의 위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반도, 특히 이제 그 사정거리가 한 600여 킬로 정도가 되는데, 예. 북한의 휴전선 내지는 휴전선 이북에서 소위 평안남도나 평안북도쯤에서 쏘게 되면은 보통 부산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소위 이제 그 일본 주일 미군 소위 이제 제7함대가 미국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는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시 증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쟁 상태가 발생해서 전시 등원되는 미군도 일정 부분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또 해상으로 접근하는 미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이제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그 사거리가 한 190에서 한 600여 킬로 정도까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네. 고도도 아주 낮은 20여 킬로에서 60여 킬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바로 이제 풀업 기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풀업 기동은 북한식 표현으로는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소위 말해서 정점 고도를 찍은 다음에 급강을 합니다. 급강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풀업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종말 단계에서 비행 궤적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이제 지금 기종을 보여준다. 만약에 여기 네네. 앞에 탄두에 전술 핵무기를 이제 탑재할 경우에는 가공할 위력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발사가 됐다고 하던데요. 기존에는 뭐 이 순항 공항에서 발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네. 많이 들었는데 태천군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KN-23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함경남도나 이제 평안북도에서도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구성시라든가 피연군에 쏜 그 이력이 있고요. 또 평안남도 양덕군에서도 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번 이 KN-23을 쏠 때마다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변경되면서 쏘아왔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기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실전화해서 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출되지 않을 만큼의 기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연료도 고체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게 액체 연료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열차형으로도 개량이 지금 됐습니다. 예. 열차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북한이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열차가 터널 같은데 열차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네. 열차의 그 뚜껑이 열리면서 예.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 기립을 하고 발사하는 장면이 이제 공개된 적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열차형 개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터널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쏘는 자체가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을 만큼의 기동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핵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 함까지 참가하는 지금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네네. 지금 미사일을 쏜 건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좋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 한미의 그 해상훈련, 연합해상훈련에 맞춰서 의도된 이제 발사로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이거를 꼭 굳이 이제 사거리, 그러니까 발사된 비행 거리를 꼭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발사된 장소에서 평안북도에서 그러니까 태천군이죠. 발사된 곳에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함단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산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한 6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발사된 고도가 60km에다가 비행 거리가 600km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북 방향으로 쏘긴 했지만 사거리만 이렇게 방향만 남쪽으로 돌린다면은 실제 지금 항공모함이 입항해 있는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사실상 지금 요번에 동북 방향을 통해서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된 그 사거리 600km를 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이제 2017년 이후 상당히 오랜만에 5년 만에 지금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고, 특히 이제 연합해상훈련은 진짜 5년 만에 그 항공모함이 직접 들어와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함단을 이끌고 그 가는 그 이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 안에는 해군이지만 그 F-18이죠. 네. 혼액기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의 또 전투기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 항공모함이 동해상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과거부터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한이 보기에는 방향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남쪽을 향해 쏜 방식은 아니고 동북 방향으로 쐈지만, 네. 어떻든 자신의 어떤 불편한 심기, 그리고 언제든지 항공모함이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시위성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예전부터 저도 궁금했던 바인데요. 예를 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쐈어요. 쏘면 네. 지금 이제 발사 단계에서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으면 결국 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했다고 하면 항공모함에는 다양한 뭐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격이 가능합니까? 미국에 가지고 예, 있는 예. 군사적인 뭐 이런 걸로? 예,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이제 방어망으로도 충분히 그 사전 파악하고 요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KN-23을 여러 차례 실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특히 이제 국방부는 충분히 요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밝혀왔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그런 발사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정찰 자산과 감지 능력을 갖고 네. 일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요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쏴졌을 때 보복 응징 형식으로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압박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쏜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북한이 함부로 그 미사일 사용하지 못하는 강한 억제력을 사실 한미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쐈을 때도 네네. 거기에 대한 응징이나 사전 탐지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시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좀 네. 그러면 지금 훈련이 진행 중 아닙니까? 네네. 북한이 추가 도발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방향을 이제 동북 방향으로 했고, 특히 이제 내륙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자신의 영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평안북도이기 때문에 그 서쪽
북측 해안란이 이제 해안선이죠. 해안선 쪽에서 그 내륙을 통과시켜가지고 동해 쪽으로 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기가 완전히 개발 완성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영토를 가로질러 쏠 때 혹시나 사실상 이게 그 개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영토 안으로 떨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네네. 또 한편에 이걸 동북 방향으로 쐈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위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KN-23을 비롯해서 KN-24, 그다음에 KN-25와 같이 2019년부터 주로 개발했던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떻든 관성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기보다는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이것을 양산해서 훈련한다라는 측면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는 좀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쏜 것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계속 이런 걸 개발해서 양산 배치해서 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 훈련 기간에도 SLBM 지금 이제 신포 쪽에서 SLBM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 동향 또는 거기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지금 위성사진 통해서 계속 포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SLBM을 뭐 실험한다든가 KN-23 이외에도 KN-24 그다음에 KN-25와 같이 다른 어떤 단거리급 미사일들을 동서해 전선에서 무력 시위하듯이 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얼마 전에 북한이 핵무력을 뭐 정책을 법제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차 네. 핵실험이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나 뭐 우기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네.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통상적으로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9월 이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땅이 굳고 어느 정도 이제 건조한 날씨가 좀 지속되면서 실험 여건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만 정치적 조건이나 여건의 문제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내부에 지금 가을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내부의 그 경제 성과를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시기이고 연말 결산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그 정책을 펼쳐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내부에 지금 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경제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 시기에 핵실험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16일 날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예. 그래서 이 당대회에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5년 정도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전후로 해서 뭔가 핵실험을 간회한다는 것이 갖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미칠 어떤 파장이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미칠 파장이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에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좀 더 명분을 쌓는 그 과정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의 내부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내치의 문제들을 일정 부분 조금은 정리한 다음에 네. 아마도 내년 시점에 조금 더 그 시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타이밍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